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실생활 스마트폰 중급 활용 3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구글에서 만든 두 가지 앱을 연이어서 배워보실 겁니다. 하나는 구글 렌즈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구글 캘린더라는 앱입니다. 구글 렌즈는 굉장히 똑똑한 카메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렌즈 하나만 있으면 상품의 제품명도 검색하실 수 있고 메뉴판이 어떤 요리인지도 검색을 해줍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한 카메라 모드이고요. 구글 캘린더는 달력인데요. 이 구글 캘린더 가지고 일정 관리하시는 방법도 배워보시게요.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홈화면 들어가셔서 저를 기다려주세요. 홈화면 준비되셨나요? 저랑 같이 구글 렌즈 설치하러 플레이스토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보고 계신 화면 홈화면에서 손가락을 위로 드래그 해주시고요. 그 다음 앱 모음 화면 나오셨다면 우리 맨 앞 페이지 가겠습니다. 드래그 하셔서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플레이스토어 찾아주세요. 플레이스토어 찾으셨다면 터치하셔서 들어가신 다음에 우리 상단 마이크 아이콘 보이시죠? 터치하셔서 구글 렌즈라고 말씀해 주세요. 구글 렌즈. 자, 저처럼 말씀하셨다면 첫 번째에 이렇게 구글 렌즈라는 검색 결과가 바로 나오셨을 거고요. 우리는 설치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를 터치. 설치가 완료되시면 이렇게 버튼이 열기로 바뀝니다. 이때 열기 버튼 터치하셔서 열어주시고요. 열기를 누르셨을 때 저처럼 바로 카메라 모드로 들어오게 되십니다. 우리 선생님들 현재는 자동 버튼이 선택되어 있으신데요. 구글 렌즈는 기능들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먼저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직접 실습하시면서 익혀보실 겁니다. 먼저 자동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찍든 글자를 찍든 구글 렌즈에서 알아서 번역을 해준다거나 검색을 해주는 말 그대로 자동 모드입니다. 우리 구글 렌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양한데요. 여기에 있는 버튼 하나하나가 그 기능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첫 번째 렌즈부터 어떤 역할인지 잠깐 먼저 설명을 들으시고 실습을 들어갈게요. 우리 현재는 돋보기 모양의 자동 버튼이신데요. 가장 앞쪽에 첫 번째 버튼은 한자와 영어가 적어져 있죠? 맞습니다. 이것은 언어 번역을 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카메라 모드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외국 나가셔서 외국 글자라던가 표지판, 메뉴판 이런 거 보실 때 번역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때 활용하실 수 있는 게 바로 1번 우리 번역 모드. 그 다음 두 번째 문서 종이가 그려져 있는 카메라 모드가 있는데요. 이것은 텍스트를 추출해주는 우리 텍스트 모드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팜플렛이나 안내문에서 나는 이 텍스트가 필요하다 하신다면 내가 따로 글자를 추출해내실 수도 있습니다. 3번은 자동 모드이시고요. 자, 4번은 쇼핑 카트가 그려져 있네요. 이거는 우리 물건을 제품명이라던가 브랜드를 알아볼 때 말 그대로 쇼핑 가격 검색을 하실 수 있는 모드입니다.
다섯 번째는 위치나 장소를 표시해주는 아이콘이 그려져 있네요. 요거는 말 그대로 건물이라던가 위치, 장소를 검색해주는 모드입니다. 자, 여기에서 끝이 아니고요. 손가락을 우리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 하시면은요. 이렇게 음식점 모드가 나타나는데요. 여기는 참 재미있는 게 메뉴판 있죠. 우리 음식점에 있는 메뉴판에서 어떤 음식인지 모를 때 터치하시면 해당 메뉴에 대한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은 어떤 식당을 가든지 다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메뉴판 보시기 어렵지 않으신데요. 만약에 외국에 나가셨을 때 우리 생소한 음식 같은 게 많잖아요. 그때는 이 메뉴판을 활용해 보시면 이런 음식은 돼지고기가 들어있다, 닭고기가 들어있다, 스프 요리이다. 이렇게 요리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그러면 저랑 같이 첫 번째 우리 번역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때 필요한 것은 외국어로 적혀 있는 책이나 글자, 텍스트들인데요. 우리 선생님들 현재 교육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렇게 나눠드릴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 거 번역되는 방법을 보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제가 컴퓨터에 크게 CNN 뉴스를 띄워드릴 겁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들이 제가 번역했던 방법 그대로 실습해 보신다면 똑같이 번역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영어로 되어 있는 텍스트입니다. 요리가 아니기 때문에 손가락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주세요. 손가락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자, 드래그 하셨을 때 어디까지 가셔야 되냐면요. 첫 번째 번역 모드까지 가주셔야 합니다. 가운데 동그라미가 번역 모드로 올 때까지 쭉 드래그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카메라를 변경해 주시면 번역할 텍스트를 가리키세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번역할 텍스트를 책 하나 가지고 올게요. 자, 제가 책을 하나 이렇게 놔뒀고요. 그러면 영어로 된 책인데 자동 감지 모드입니다. 그래서 어떤 언어든지 간에 구글에서 알아서 자동 모드로 탐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로 바꿔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분명 제가 가지고 온 책은 영어 책인데요. 이렇게 한글로 위쪽에 번역이 되어서 나옵니다. 제가 따로 카메라를 찰칵 누르거나 그러지 않았는데도요. 가져다 카메라를 맞추기만 해도 알아서 번역을 해주는 게 구글 렌즈의 장점입니다. 간단한 이런 책의 제목부터 책의 안에 내용도 한번 번역해 볼게요. 자, 영어 책은 이렇게 길게 우리 텍스트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긴 텍스트도 얼마든지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이렇게 제가 책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번역이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 맞습니다. 이 카메라 렌즈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부들부들 떨린다거나 아니면 각도가 틀어지지 않도록 고정한 상태로 우리 번역할 말을 카메라에 잘 비춰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도 실습해 보시는 게 재밌겠죠? 그래서 제가 1분 정도 CNN 뉴스 페이지를 컴퓨터에 띄워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구글 렌즈 번역 모드 상태로 컴퓨터 모니터에 비춰주시면 저처럼 번역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CNN 첫 페이지를 띄웠고요. 우리 선생님들 모니터에다가 카메라 그대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잘 스마트폰을 받쳐주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곳저곳 번역할 수 있도록 30초, 1분 정도 띄워놓도록 할게요. 번역이 잘 되고 계신가요? 우리 구글 렌즈는 어떤 언어든 간에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한국어로 번역해 주는 게 굉장히 장점입니다. 특히 내가 직접 종이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컴퓨터 모니터 화면도 번역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인식률이 좋다는 의미죠. 이쯤 되셨으면 우리 선생님들이 번역을 다 마치셨을 것 같아요. 잘 되셨나요? 좋습니다. 우리 번역 기능은 내가 모두를 마치고 카메라만 정확하게 갖다 대신다면 이렇게 자동 번역된다는 거 배워보셨습니다. 우리 그럼 두 번째 텍스트 추출 한번 가볼게요. 우리 선생님들 주변에 있는 책이라든지 문자가 있는 어떤 안내문 같은 걸 준비해 주시면 실습하시기에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 조금 드릴게요. 우리 선생님들 책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와주세요. 자, 책이 준비되셨다면 우리 두 번째 문자 텍스트 추출 카메라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카메라는 두 번째 문서 모양의 카메라이고요. 손가락으로 터치해 주셔도 모드가 변환됩니다. 자, 손가락으로 두 번째 카메라 터치할게요. 우리 선생님들 책 가지고 오셨나요? 저는 책 한 권을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꼭 책이 아니셔도 돼요. 글자가 들어있는 안내문 또는 종이, 정보지 모두 괜찮습니다. 자, 이 두 번째 텍스트 렌즈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어떤 기억해야 되는 정보라든지 누군가에게 정보를 전달하실 때 사진 찍어서 탁 보냈는데 상대방이 너무 작다거나 아니면 잘 안 찍혔다 이런 경우 많으시죠? 자, 그럴 때 위에서 있는 텍스트 렌즈인데요. 저는 이 책의 제목을 누군가에게 보내주려고 합니다. 자, 이때 저한테 필요한 것은 만약에 글자가 작다 하면 이 글자만 따로 내가 뽑아서 카톡으로 전송한다거나 내 갤러리에 저장한다거나 그렇게 해주면 정확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겠죠? 또는 문서를 만드실 때 내가 어디 지역에 가서 안내문을 받아왔는데 그거 가지고 보고서나 문서를 만들어야 할 때 일일이 다 키보드로 치실 필요 없이요. 텍스트 변환해버리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여기십니다. 글자를 정확하게 맞춰주시고요. 책 같은 거 세우셔가지고 또는 스마트폰을 정확하게 책의 제목 있는 부분이 잘 보이도록 맞춰주시고 그 다음 우리 렌즈를 이번에는 찰칵하고 찍어볼게요. 두 번째 렌즈를 찰칵하고 찍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에서 발견된 텍스트라고 해서 글자 부분이 이런 식으로 하얗게 선택이 되어 있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맞으시죠? 글자들만 인식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때 우리 손가락을 사용하셔서 책의 제목 부분을 터치 한번 해주세요. 자, 책 제목을 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에 검색이 되면서 텍스트, 내가 방금 터치했던 책 제목이
우리 스마트폰의 키패드로 쓴 것처럼 텍스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물론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까지만 하셔도 되지만 이거를 문서로 만드시려면 내 스마트폰에 저장해 주셔야 되잖아요. 자, 그때 사용하실 수 있는 게 바로 텍스트 복사이세요. 이 복사를 활용하시면 내가 직접 키패드로 적지 않아도 이 글자를 원하시는 문서라든지 원하는 사람의 카톡, 정보창 이런 데 넣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텍스트 복사를 터치합니다. 텍스트 복사를 터치하시고 그 다음 복사되었습니다 라는 말 뜨셨나요? 자, 이때 우리 홈 버튼 눌러가지고 구글 렌즈 잠깐 아래로 내려놓고요. 우리는 카카오톡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정보를 전달할 때, 문서를 작성할 때 활용법 하고 계십니다. 자, 카카오톡 터치하셔서 들어가시면 두 번째 우리 채팅창 선택하셔가지고요. 내 이름 채팅이라던가 아니면은 연습용 채팅 하시는 분 아무 방에나 들어가겠습니다. 터치. 자, 저 같은 경우는 책의 일부분을 제가 직접 손으로 쓰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방금 구글 렌즈를 가지고 텍스트를 추출해가지고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편리하게 많은 정보를 저장 또는 스마트폰으로 옮기실 수 있겠죠? 방금 우리가 복사한 글자를 붙여넣기 하시려면요. 아래쪽 채팅창에다가 롱 터치를 하시는 겁니다. 자, 손가락 대시고 1초, 2초, 3초 꾹 롱 터치. 그 다음 손가락 대 보시면 붙여넣기 모드가 나오거든요. 이때 붙여넣기 모드를 터치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금 사진으로 찍었던 책 제목이 들어오실 거고요. 전송 버튼 누를게요. 전송 버튼 터치하셔서 눌러보시면 이렇게 텍스트도 내가 얼마든지 추출해가지고 저장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해보셨습니다. 카카오톡 되셨다면 다시 홈 버튼 눌러서 우리 구글 렌즈 들어가겠습니다. 홈 화면에서 손가락을 위쪽으로 드래그. 그 다음 옆으로 쭉 오신 다음에 구글 렌즈 찾아주세요. 구글 렌즈 가장 마지막 페이지의 마지막 앱입니다. 렌즈 찾으셨다면 터치. 우리 자동 버튼은 저랑 같이 배운 이 모든 모드를요, 자동으로 인식해 주는 거니까 따로 배우지는 않겠습니다. 자동 버튼은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모드를 사용할지 모르겠다 하실 때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우리 네 번째 쇼핑 모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쇼핑 카트 아이콘 보이시죠? 터치. 자,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물건 같은 것들을 어떤 물건인지 브랜드나 제품을 검색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자유롭게 주변 물건 아무거나 가지고 오시면 되세요. 저는 저희 집에 있는 블루투스 스피커를 하나 이렇게 갖다 놓을 거고요. 이것만 보면은 어떤 물건인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어디에 어떤 제품인지 모르시는 분도 계셔요. 자, 그때 잘 활용하실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물건 주변에 있는 거 아무거나 가지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 물건이 뭐지? 얼마짜리지? 궁금하신다면 쇼핑 카트 이 카메라 아이콘을 한 번 더 터치해 주세요. 터치하시자마자 어떤 제품인지 이름이 나옵니다. 제 블루투스 스피커의 제품명은 JBL 고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 검색도 되면서 어떤 제품인지 브랜드명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또는 전자기기라면 전자제품의 모델명도 같이 알려주죠. 우리 뒤로 버튼 눌러서 다시 바깥으로 한번 나오겠습니다. 뒤로 버튼 터치하셔서 바깥 공간 나오시고요. 꼭 이렇게 브랜드가 정확하게 없은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마우스도 하나 갖다 놓아 볼게요. 이 마우스를 놓고 그 다음 터치 해보겠습니다. 터치, 쇼핑 우리 모드를 터치하시면 이렇게 어떤 마우스인 것 같다 라고 해서 가격도 나오고 23,900원 옥션에서 팔고 있다. 11번가에서 팔고 있다. 이렇게 가격도 나오고요. 비슷한 제품들도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어디 가셨는데 이 제품을 나도 구매하고 싶다 하신다면요. 이때 구글 쇼핑 렌즈를 사용하시면 브랜드 검색하시기에 좋겠죠. 이렇게 해서 쇼핑 렌즈까지 해보셨고요. 뒤로 버튼 한 번 더 터치하셔서 우리 다음 건물 검색하겠습니다. 뒤로 버튼 한 번 눌러주시면 다시 카메라 모드로 들어옵니다. 자, 남아있는 렌즈 모드는 장소와 음식 메뉴판입니다. 장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내에서 현재 배우고 계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의 화면만 봐주시고요. 그 다음 메뉴판은 우리 실습하실 수 있도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십니다. 우리 장소, 위치 아이콘처럼 생긴 이 장소 모드. 이거 뭐냐면 건물 있죠. 건물을 우리가 사진 찍으셨을 때 그 건물이 어떤 회사의 건물인지 검색을 해줍니다. 자, 저는 이제 실내이기 때문에 건물을 찍을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갤러리 사진을 한번 인식시켜 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혹시 건물 사진이 있으시다면 오른쪽 상단에 첫 번째 아이콘 갤러리를 터치해 주세요. 터치하셨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갤러리의 사진이 최근 순서별로 나옵니다. 이때 우리 선생님들 건물 사진 있으시다면 손가락으로 왔다 갔다 하셔서 해당 건물 사진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미리 인터넷에서 북구청 사진을 다운로드 했거든요. 그래서 북구청 사진을 터치해서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진을 찰칵 찍던 아니면 갤러리에서 어떤 건물 사진을 가지고 오건 간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어떤 건물인지 검색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어디 장소 놀러 가셨는데 여기가 어디지 헷갈리실 때 있잖아요. 그때는 이런 식으로 장소 검색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장소 검색은 저희가 직접 실습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기능인지만 한번 익혀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뒤로 버튼 누르셔서 다시 구글 렌즈 돌아오시고요. 마지막으로 식당 메뉴판을 찍으실 수 있는 식당 요리 우리 모드입니다. 이거 요리 모드는 특히 외국에 가셨을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선생님들 메뉴판이 없으시잖아요. 외국, 미국 메뉴판, 중국 메뉴판. 그래서 제가 먼저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드리고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니터에서 잘 이 사진을 찍어주시면 되세요. 내가 미국에 놀러 갔다 어떤 식당에 가셨는데 메뉴판에 그림이 없으시는 거예요.
그럼 메뉴 이 글자만 읽고는 어떤 음식인지 잘 구분이 안 가실 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갤러리에서 미국 식당의 메뉴판 하나를 가지고 올게요. 이게 실제 이 메뉴판을 찍었다. 우리가 해당 식당 안에 앉아서 찍었다 가정하시고, 그러면 메뉴판이 이렇게 아까 텍스트 추출처럼 메뉴판과 글자 부분이 분리되어서 찍힙니다. 이때 우리 선생님들이 궁금한 음식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터치하세요. 자, 그러면 제가 터치한 음식 메뉴는요, 로티세리 치킨이라는 음식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생소한 음식도 겉에 이미지를 보시면 아, 닭으로 된 거구나, 돼지로 된 거구나, 구운 거구나 쉽게 음식을 검색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직접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메뉴판을 한번 찍으셔서 어떤 메뉴인지 검색해보고 구글 렌즈는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모니터에 있는 제가 띄운 메뉴판을 한번 찍으시고요. 반드시 음식의 이름 있죠? 이름을 터치 한번 더 해주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음식 요리 모드에 맞추신 상태로 우리 제가 띄워놓은 화면에 메뉴판을 찰칵하고 찍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찰칵하고 찍으신 다음에 그 다음 손가락으로 음식 이름이 있는 제목이 하얗게 표시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을 터치 한번 해주세요. 아래쪽으로 분명 이 음식의 이미지가 떠오르실 겁니다. 잘 되셨나요? 우리 선생님들. 만약 잘 되셨다면 어떤 화면인지 제가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식 사진을 잘 찍으셨고, 그 다음 크림 파스타라고 적힌 부분을 손가락으로 한 번 더 터치해 주시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미지로 우리 어떤 메뉴인지 이 메뉴의 사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메뉴판은 크림 파스타 메뉴판이었고요. 우리 선생님들 가셔서 만약 식당에서 이렇게 제품이 궁금하시다면, 요리 메뉴가 궁금하시다면 꼭 구글 렌즈를 찾아주세요. 우리는 뒤로 버튼 눌러서 바깥으로 나오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구글 렌즈의 다양한 우리 카메라 모드를 배워보셨고요. 구글 렌즈 배워보시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우리 렌즈 하나만으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 실제 생활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특히 언젠가 다시 우리가 외국에 가셨을 때 꼭 구글 렌즈 이용하셔서 메뉴판 아니면은 설명문 이런 불편함 없이 번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구글 캘린더로 넘어갈게요. 뒤로 버튼 누르셔서 구글 우리 렌즈는 정리하시고 홈화면으로 나오겠습니다. 홈화면에서 바로 플레이스토어 찾아가겠습니다. 자,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손가락 드래그, 그 다음 첫 번째 페이지로 이동하셔서 우리 선생님들 플레이스토어 들어갈게요. 플레이스토어 터치, 우리 상단 검색창 이용하셔서 구글 캘린더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마이크 터치하시고 구글 캘린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숫자 31이 적혀져 있는 달력 아이콘 찾으실 수 있고요. 설치하겠습니다.
설치 다 되셨으면 열기 우리 누르겠습니다. 열기 버튼 터치, 그 다음 캘린더 잠깐 안내가 나오고요. 오른쪽 하단에 화살표 우리 찾으셔서 한 번, 두 번 더 터치해 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 페이지 가시면 확인 있습니다. 확인 터치. 그 다음 우리 허용. 우리 캘린더에서 허용 물어볼 때 한 번 더 허용까지 눌러주시면 이제는 정말 구글 캘린더를 사용하실 수 있는 상태이시고요. 밑에 쪽으로 구글 킵처럼 동기화 사용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이때 우리는 특별히 개인정보 때문에 동기화는 저희가 하지 않겠습니다. 아래쪽 닫기 버튼 찾으셔서 터치. 현재 오늘 날짜를 지금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해놓지 않은 내용이 혹시 들어가 있으신가요? 자, 이것은 예전에 구글 캘린더를 사용하신 분들이라면 우리가 다시 똑같은 계정으로 설치해서 들어오셨을 때 같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오늘 처음 들어왔는데 내가 기록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 하신다면 예전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사용하셨던 흔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글 캘린더에서는 일정 관리도 같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달력보다는 일정이 먼저 뜨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메뉴가 있는지 살펴보고 실습 들어갈게요. 왼편에 메뉴 버튼 석삼자 찾으셔서 터치하겠습니다. 왼편 석삼 터치. 자, 그러면 구글 캘린더를 보실 수 있는 다양한 항목 확인 가능하시고요. 일정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며칠 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그 기록하는 메뉴가 첫 번째 노출인데요. 우리 선생님들 월, 달력을 보시고 싶으시다면 월을 터치하겠습니다. 아래쪽 월 찾으셔서 터치. 자, 그러면 자동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기록하지 않으셔도요. 연휴라던가 또는 무슨 날 이런 게 전부 기록되어 있는 달력을 찾아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우리 숫자는 양력과 음력 둘 다 노출이 됩니다. 양력 같은 경우는 원래 보시는 위치에, 음력은 우리 가로로 이렇게 조금 더 회색 색깔로 음력이 노출이 되고요. 우리 달력 가운데에서 음력이 없는 달력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구글 캘린더 가지고 계신다면 음력 확인이 정말 쉽습니다. 내가 일정을 만약 기록해 놓으셨다면 이런 식으로 달력에 몇 월 며칠 날 운동이다, 몇 월 며칠 날 병원이다 표시가 다 되어 있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저랑 같이 이제 일정 관리를 배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가장 첫 페이지는 이번 달을 기준으로 띄우고요. 우리가 전달 아니면 다음 달 보고 싶다면 이렇게 괄호로 손가락을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됩니다. 8월, 7월, 6월 이렇게도 넘어가고요. 그 다음 반대쪽으로 손가락 이렇게 쓸어주신다면 10월, 11월 해서 다음 달로도 넘어갑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무슨 날 또는 뭐 크리스마스, 신정 이런 것들은 구글에서 자동으로 입력해 주는 거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혹시나 특별한 날짜 같은 거, 누구 생일 이런 것들은 직접 기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일정 기록하는 방법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선생님들이 한 달 스케줄이 미리 나와 있으시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병원을 간다거나 아니면 어디 가셔야 된다거나, 자, 이때는 그 해당 날짜에다가 우리 터치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예를 들어서 운동을 가신다 하신다면
해당 날짜에 손가락 대시고 한번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일정 관리에 이렇게 내가 터치했던 9일, 저는 9일을 터치했거든요. 9일이라는 일정 목록이 뜨고요. 이때 일정이 없습니다. 일정을 만들려면 터치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9일에다가 내가 운동이라고 적으셔야 하니까 한 번 더 터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터치. 그럼 직접 어떤 일정인지 적으실 수 있도록 키패드가 나타나고요. 이때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운동, 그 다음 특별히 이제 밑에 옵션들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예를 들어 같이 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또는 운동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야지 이런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오전 10시부터 12시, 뭐 오후 4시부터 6시. 그럼 이 시간대도 직접 기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 한국 표준시라는 거는 구글 앱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준시라는 게 따로 나와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따로 설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 운동이고 나는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하겠다 하신다면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정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먼저 시작 시간 정하기 첫 번째 시간을 터치, 시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 오전, 오후 먼저 손가락으로 터치하셔서 결정하시고 저는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운동하는 스케줄을 잡겠습니다. 1번 오전을 먼저 잡는다. 2번 시간을 선택한다.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 여기 시계가 분 단위로 나와 있으시다면 시간 선택하시기 위해서 다시 C를 한번 터치해 주세요. C를 먼저 터치, 그 다음 8시. 저는 정각부터 할 거니까 분을 고쳐주겠습니다. 제가 고쳐야 하는 분 쪽 한 번 더 터치하고요. 그 다음 정각으로 바꿔줄게요. 확인하겠습니다. 시간 선택되셨다면 확인. 그 다음 저는 2시간 운동할 거니까 끝 시간도 고쳐줄게요. 오전 9시가 아니고 10시로. 그렇다면 터치해서 오전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 그 다음 시간은 고치셔야겠죠? 10시로. 우리는 10시 딱 정각이니까 분은 고치실 필요 없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운동하는 시간 지정해 주셨고요. 구글 캘린더는 업무용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세요. 그래서 회사에서 같은 팀이라면 누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언제까지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스케줄 조정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자 추가를 통해서 같은 달력을 누구나 볼 수 있게끔 공유도 가능합니다. 아까 구글 킵 메모와 비슷한 기능이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누가 언제든지 메모를 볼 수 있듯이 달력 스케줄도 확인할 수 있다. 화상회의 마찬가지로 캘린더를 보고 또 화상으로 회의할 수도 있겠죠? 자, 색상 같은 경우는 우리 선생님들 아까 달력에서 제가 운동 또는 뭐 병원 이렇게 내가 표시해야 된다 한다면 색상을 터치하셔서 눈에 띄게 넣어 주실 수도 있으세요. 빨간색 토마토 넣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저장까지 터치 하신다면 운동하고 9월 9일날 제가 9월 9일날 이 일정을 추가했고요. 이 아이콘 같은 경우는 따로 우리 선생님들이 넣지 않으셔도 구글에서 넣어줍니다. 잘 들어갔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우리 왼쪽에서 석삼 메뉴를 터치하시고 월 들어가겠습니다. 월 터치. 그럼 이렇게 빨간색으로 우리 방금 선택한 운동이 기록되어 있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일정 추가는 꼭 월에서만 가능하신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석삼을 누르셨을 때 모드가 월 말고도 주별로 또는 3일 단위, 하루 단위로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모두 일정 추가가 가능하시고요. 복습 겸 주에서 한 번 더 해본 다음에 삭제도 배워보실 겁니다. 자, 우리 달력 보고 계신 분들은 모두 왼편에 석삼을 찾으셔서 터치. 그 다음 우리 주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주 단위로 달력을 보시는 거고요. 주 찾으셨다면 터치 해주세요. 자, 이때는 달력 스케줄이 조금 바뀌는데요. 이렇게 일주일 단위가 나오고요. 밑에 있는 숫자는 음력입니다. 7월 20일 이게 아니고요. 9월 7일인데 음력으로 하면 20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주별로 보실 때에는 이런 식으로 시간도 우리 세분화되어서 스케줄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병원 아니면은 어디 방문 이런 식으로 추가 스케줄이 있으시다면 여기에서도 일정을 넣어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럼 저랑 같이 금요일 일정도 한번 넣어 볼게요. 우리 선생님들 시간표처럼 손가락을 왔다 갔다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시간도 변동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은 보통 저희가 오전에 많이 가죠. 그래서 금요일 11일 날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다가 스케줄 넣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찾는 날짜와 시간 만나는 지점 있죠? 이 지점에다가 손가락을 터치해 주세요. 손가락을 터치하셔서 바로 밑에 부분에 제목 추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히려 월보다도 여기에서 하시는 게 조금 더 간단하게 스케줄 넣으실 수 있겠죠. 자, 이때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손가락으로 터치하지 않고 마우스로 했더니 30분 단위로도 쪼개집니다. 딱 정각만 우리가 스케줄 넣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30분 단위로도 쪼개지고 또 나는 딱 정각 10시에 가셔야 한다 하면 드래그로 이 네모 스케줄 표시를 맞춰주실 수도 있습니다. 드래그 하셔서 맞춰주시고 혹시 나는 1시간 말고 1시간 반인데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일정 범위를 넓혀주시면 되겠죠. 자, 이때 조절점 잡고 이렇게 30분 단위로 넓혀주시면 10시부터 11시 반 세밀한 조정도 가능하십니다. 자, 이렇게 시간 조정 다 하셨다면 아래쪽에 제목 없음이라고 밑으로 내려가 있는 메뉴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한번 손가락으로 터치해 주시면 숨겨져 있던 메뉴가 올라오고요. 제목 추가 선택 터치하셔서 우리 선생님들 스케줄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나는 병원을 가야 한다 하신다면 병원 이런 식으로 스케줄 입력. 그 다음 색깔 변경은 아래쪽에 쭉쭉 내려가셔서 기본 색상 있습니다. 자, 기본 색상을 터치하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색깔로 선택. 그 다음 만약에 아까 제가 알려드린 드래그로 시간 변경이 어려우셨다면 이전 달래서 연습하신 것처럼 시간을 직접 손가락으로 맞춰주실 수도 있으세요. 다 되셨다면 저장 누르겠습니다. 저장 터치. 그럼 이렇게 주별로도 우리가 스케줄을 추가했고요.
다만 주로 보신다면 이제 시간대가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한눈에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확인이. 그럴 때는 스케줄은 주에서 편하게 추가하시고 내가 모두 완료했다 하신다면 메뉴 왼편 상단에 석삼처럼 생긴 메뉴를 터치하셔서 월로 다시 모드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주로는 우리 스케줄 일정을 세밀하게 넣으시고요. 시간별로 다 넣으셨다면 월 모드로 변경하셔서 전체 확인을 해주시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내가 병원 가려고 했는데 취소된 거예요. 삭제도 한번 해보셔야겠죠. 자, 일정 삭제입니다. 일정 삭제는 해당 일정을 손가락으로 한번 터치. 저는 병원을 삭제해 보려고요. 병원 터치. 그럼 이렇게 나의 일정이 색깔별로 구분돼서 나오거든요. 이때 한 번 더 터치해 주겠습니다. 한 번 더 터치. 자,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으세요. 하나는 수정. 우리 연필은 수정입니다. 병원은 병원인데 뭐 정형외과 병원, 소아과 병원 이런 식으로 병원 제목이라던가 아니면 시간 스케줄을 변경하실 때는 연필 모드를 사용하시고요. 수정은 완전 삭제 나는 병원 가는 게 취소되었다 하신다면 점 3개의 메뉴 있죠. 점 3개의 설정 메뉴를 터치합니다. 그럼 이때 삭제가 나타나고요. 여기에서 삭제 눌러주시면 일정에서 완전 제거가 됩니다. 자, 우리는 삭제하겠습니다. 삭제 터치. 그 다음 한 번 더 삭제를 터치. 해주시면 일정이 없습니다 하고 병원 일정 삭제된 거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잘 되었는지 월이 우리 선생님들 한눈에 보시기 편하시겠죠? 왼쪽 상단에 메뉴 석삼자 메뉴 터치. 그 다음 월로 들어가겠습니다. 월로 들어가셨을 때 우리 여기 있던 병원 스케줄 사라진 것까지 확인해 주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구글 캘린더 내용까지 마무리 짓고요. 우리 선생님들 홈 버튼 누르셔서 홈 화면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구글 렌즈와 구글 캘린더 익숙하게 사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한 앱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끝나시더라도 꼭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시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